네, YTN 라디오 홍보선 출발새 아침. 자, 이번 코너는요.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코너 제목은 여의도 시럽자들입니다. 자, 함께하실 분 세 분 소개합니다. 자, 이종골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골입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세 분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약간 콘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때문에 좀 어제 법사위 현장이 굉장히 난리가 났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회의 상정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결국은 처리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일단은 맞서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한마디로 공수처 대란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예, 이종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예고된 거는 예. 오늘 회기 마지막 날 이제 긍정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까지 아마 안건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오늘 하루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기가 계속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임시회 소집 통고까지 했으니까 그 소집 이제 그 통고 기간 동안이 이제 경과된 이후에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전적 의원 5분에서 3 동의하면은 이제 필리버스터 종료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신성원 의원님께서는 이런 상황 예견을 하셨죠? 그렇죠. 이게 이 여권 전체가 이번 기회 아니면 이른바 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없겠다는 판단 아래 완전히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저도 문자를 계속 봤는데 언론사에서 보낸 속보 문자. 무슨 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이 통과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초기에 이 21대 국회 처음에 협친이 소통이니 대통령께서 양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불러서 말씀 나누고 악수하고 했던 게 다 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협치 소통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진 거고 통합이니 이런 건 다 이제 적나라한 이제 힘대일밖에 안 남은 건데 다 좋은데 저는 이제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를 온 국민들이 지금 언론에 아침에 신문 보거나 방송 봐도 그 과함 지르는 장면 외에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통과된 법안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된 게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문제가 된 아주 그러니까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같은 경우도 야당한테 그렇게 비토권 준다 그랬다가 비토권 없애는 방향으로 했다는 것. 그다음에 공수처 에서 수사하게 될 검사 자격 요건을 굉장히 낮췄더라고요, 보니까. 변호사 7년으로 낮췄어요. 7년 낮추고. 그 중요한 게 더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을 했었는데 그 조항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당에서 일부 우려하는 대로 시민단체 출신들이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검사로 가서 정치 편향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도 다 단속 가능한데 헌법에 보장된 그런 어떤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거 아니냐 기본권을 이런 이야기. 5.18 왜곡 처벌법도 그래요. 그러면 상식에 맡기면 되고 지금도 다들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다들 그렇게 과도한 주장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건데 이걸 또한 5년 이하라든지 이렇게 처벌하는 거고. 그리고 또 국정원법 개정하더라도 대공수사권은 검찰로 넘긴다는데 경찰로 넘긴다는데 경찰은 아직 국가수사본부 만드느라고 이 대공수사권 어떻게 할지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런 하나하나 법안이 상당히 국민의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권이나 기업 경영의 걱정을
걱정을 끼치는 아니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그런 법안이라서 상당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강한 의문이 들어요. 예, 지금 뭐 여당에서는 이제 여러 법안을 지금 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지금 가장 그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건 물론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그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어제 풍경 뭐 의사봉도 뭐 보니까 왼손으로 예, 예 때리고 그다음에 또 기리 표결로 나왔고요. 이 풍경이 뭐 이렇게 익숙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한 7, 80년 만에 사실은 이 정도로 수준 높은 국가와 경제적인 성과를 이룩한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치권 현장이 대단히 격렬하게 싸우고 예. 국민들도 의식이 성성하게 서 있기 때문에 날이 서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가능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보면 냉정하게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다투다 보면 정확한 지점을 지향해서 가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도 계속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국정의 효율이 좀 떨어져가는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더 생겨가는 예.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예. 측면이 있어서 예. 이게 가령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령 에너지 정책만 해도 탈원전이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유지냐 이게 극단적인 시각 차이잖아요 보면. 네.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 정말 마법의 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기구로 전락을 하고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비리를 은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바뀔 것이냐 극단적인 시각차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경제 3법만 해도 외국의 투기 자본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재벌들에게 완전히 당할 수 있는 갑옷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갑옷을 벗게 하는 법이냐. 예.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명하게 하고 체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이냐. 극단적인 시각차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 극단적인 시각차가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과 평가가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 그게 항상 맞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지금 주 5일 근무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있고 그런 사전에 어떤 야당 쪽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좀 문제로 노정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권력 구조 자체가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승자 독식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는 국가가 큰 틀에서 좀 개헌을 해서 의원내각제로 가든지 뭔가 좀 합의를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이런 부분들이 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수처와 관련해 가지고는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우려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도 똑같이 우려를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사실은 법무부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받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편파 수사라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헌법 체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이 수사기관을 직접 검사들을 임명하고 지휘하는 구조가 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 건지 사실은 예측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라도 좀 더 좀 생각을 해보시고 현행 법에 따라서 사실은 공수처장 합의만 되면 지금 어제 아무리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처리하면 되거든요 보면. 법안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합의할 길을 찾아봤으면 어떨까. 제도 자체는 그나마 지금 새로 개정된 법보다는 지금의 법이 좋은 거고 여당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야당이 지금 위원장 후보 추천을 안 했다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지금 하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주호영 대표가 현 정부에서 차관급 검사들 중에 몇 명을 제시를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좀 공개적으로 오늘이라도 공수처장 후보 문제를 좀 더 토론을 하도록 우리 사회 여론이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공수처 개정안을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 뭐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 1호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변수가 가장 큰 지금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 근데 이번에 보면 그 검찰이 어마어마한 그 성위에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법이 저는 처음엔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층이 수평적인 지위로 내려오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거의 검사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에게 수사는 주지만 수사권을 주지만 기소권을 이제 검사에게 안 주는 거죠.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검사 판사가 6,400명 정도의 적용 대상 인물 중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 장관, 정무직 공무원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다 합해서 몇 명이 안 되거든요. 청와대.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한 30여 명의 검사로 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할 것인지는 전 예상을 못했는데 어떻든 간에 저도 그 비토권을 하나의 그 출발의 명분으로 하긴 했는데 이 전국이 변하면서 야당이 교섭단체 야당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여태까지 교섭단체 야당은 한 70년에 한 20년 빼놓고는 계속 3당이었거든요. 그런데 3당이니까 야당은 하나씩 여당은 둘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의 야당 각각이 비토권을 갖는 것이었는데 이건 그 국민의힘이 하나의 교섭단체로만 구성이 되면서 2명을 갖게 돼가지고 여야 똑같은 2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형식적으로는 좀 말이 없어요. 말이 없게 돼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원래 이것을 상정하고 만든 비토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토권까지 주장하고 있는 모든 그 야당의 그 입장이나 주장을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많이 토론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수처라는 것을 검찰개혁의 하나의 종지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 한 2천여 명의 그 기소권을 갖는 어찌 보면 막강한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을 갖는 거라 막강해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검찰의 권한이 이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인데 그거는 사실 뭐 야당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다 이제 탈탈 털린다. 야당 정치인들이 이제 공수처에 털린다.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운영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요.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10년을 줄이고 또 재판 수사 조사 업무를 안 한 사람도 변호사의 경우 지금 그 제조 출신 제야 출신의 그 아주 명확한 선이 있던 것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지금 뭐 제야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또 대법관까지 다 들어가서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좀 더 많은 풀을 가지고 원활하게 위한 그런 조치이고 단지 지금 이제 비토권을 있다가 없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데 신속성은 또 사실은 얼만큼 다 논의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예고 끝에 결국 저는 야당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에도 자초한 측면이 많다.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오늘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미 법사위 그 이제까지 통과돼서 이제 오늘 하루 남았는데 글쎄 오늘 하루라도 좀 뭐 남는 시간이 있어서 필리버스터로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게 무책임한 제도가 아닌데 야당이 이걸 많이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뭐 김경진 전 의원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라도 어떤 공수처장 후보를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좁혀보는 그런 어떤 기회를 뭐 하루에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될 수 있다면 저는 한번 그 트랙도 열어놓고
예전에 국가보안법 폐지냐 개정이냐 하듯이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거의 하루 만에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한번 뭐 노력을 해보는 것도 하루를 제한으로 하루의 시간을 시한부로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보다 좀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상문 저는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7일 날 그제죠. 그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주호영 김태인 원내대표 오전에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둘이서 두 원내대표가 후보자를 좁히는 과정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이제 그때 그 좁히고 그다음에 그 좁히는 동안에는 협상하는 동안에는 뭐 법사위를 안 열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 여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게 왜 야당 의원들의 공포심이 있냐면 야당뿐만 아니라 이 공수처라는 게 자체가 굉장한 권력, 엄청난 수사 사찰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자도 대부분 정무직이고 거의 다 정무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수사하는 주체의 구성도 정치적으로 구성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처장을 만드는 것도 정치들이 다 개입했고. 그다음에 이 법이 무서운 게 25명 정도의 검사, 수사처, 40명 정도의 수사관들이 처장의 지휘를 가면서 수사를 할 텐데 따라서 우리 봤지만 추미애 장관 같은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성정이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분이 수장으로 오는 순간 이건 정치적 칼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칼이. 그래서 공수처는 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은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돼요. 통보받은 공수처장은 이관 요청해요. 이첩. 가져와. 우리가 수사할 거야. 그 수사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첩권 아니고 또 동시에 자기들이 수사하다가 이건 우리가 할 것 아니야 하면 다른 수사관을 이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 통보, 그 다음에 이첩 두 가지 기능 때문에 굉장히 강한 기관이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좀 어떻게 탈정치적인 인물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데려오는 게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책무인 거예요. 그걸 노력했던 거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갔냐면은 자 우리도 그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만들어 봅시다 해서 아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뭐 차관급 검사 출신 둘을 했는데 여당에서 안 받아 이런 이야기가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우리말로 하면 물고 늘어져서 가장 탈정치적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막판까지 그 수밖에 외통수였다라고 저는 야당 입장에서 변명을 좀 하고 싶어요. 더 하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민희 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수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도 옛날만큼 압수영장이라는 이런 영장 발부를 잘 안 해줘요. 굉장히 꼼꼼하고 정밀하게 보는 시대고 또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할 때부터 옆에 변호인들이 한 두세 명씩 같이 앉아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니까. 김경인 전 의원께서 예전에 검사 시절에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제 검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한 건 한 건 수사하기가 저희 때에 비해서 한 10배, 20배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무슨 윤석열을 타켓으로 해서 뭘 잡겠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무슨 야당 탄압의 도구로 쓰인다? 현실적으로 그냥 약간의 뭐 소환을 해서 모욕 주는 형태는 취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 경험도 없는 민변 출신 검사들 기용을 해가지고 뭘 야당을 잡겠다?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딱 하나 의미가 있는 거는 방금 신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수처가 사건을 그냥 위야무야 시키려면 얼마든지 위야무야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요? 과연 그러니까 지금 이용구 차관 같은 분이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 그 후보 시절에 뭐 이렇게 그 캠프에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과연 공수처 검사로 임명이 된다. 그리고 현재 탈원전과 관련된 뭐 백운규 전 장관을 수사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 우리 공수처가 수사할 게 사건 가지고 와. 이첩. 그래 그걸 이첩 받아가지고 그냥 사실상 수사도 못하면서 이걸 뭉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현재 이 공수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예.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건이 그냥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서 좀 위험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해서 이게 출발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아마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나오신 세 분께서는 다 오늘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 오늘이라도 좀 협의점을 찾아보라. 하셔야 돼요. 양당.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공수처 얘기는 이만큼 하고요. 자, 아까 얘기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내일 오전 10시 반에 징계위원회 열립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그 전에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뭐 어찌 보면 뭐 이렇게 표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판사들 전국 회의에서 뭐 특별한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요. 그러면 내일 이런 여러 가지 새로 나온 변수들이 내일 징계위원회 어떤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이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6가지가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제일 이제 쟁점으로 떠오른 게 재판부 성향 분석 관련된 건데 우선 이제 그 120명이 넘는 판사회의에서는 이것을 다루는 것이 정치적인 그 중립에서 좀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이제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판사들도 자기 스스로의 문제인데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때 아주 겪은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판사도 객관적인 사회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립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그런 책임의식에서 다시 시작돼야만 법관의 중립이라는 것도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무튼 간에 자기 스스로의 문제라고 회피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공은 징계 절차와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개별 수사 지시를 한 것에 이제 두 개의 문제들이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징계는 10일 날 10시에 이제 공고가 됐고 10시 반이요? 예, 수사는 뭐 핑퐁하고 있어요. 거의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서로 그냥 하나는 서울고검이다, 하나는 서울지검이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서울지검은 이성윤 검사장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선호하는 거고 서울고검은 이전에 정진웅 차장검사나 뭐 이런 것들 볼 때 이미 윤석열 사단 쪽에 아직 힘이 남아 있어서 그쪽에 이제 유리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법무부하고 대검하고는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약간의 피로감이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지리한 공방을 하고 있죠. 저는 뭐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징계위에서 우선 먼저 판단하는 결과에 대한 좀 존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징계위는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이 선임한 분들이라고 되게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 권한에 의해서 위임된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 것이고 법적으로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더더구나 그거는 외부인들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외부인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제3자적 중립성이 좀 보장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사실심의도 일부 할 것이고 또 징계에 대한 적합성 문제도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혹시 뭐 된다면 서울고검이나 서울지검 또는 이제 특임 검사가 하자라고 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특임 검사조차도 서울지검이나 서울중앙 고검에 또 특별하게 어떤 더 우월한 판단권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핑퐁하고 있다가 사실은 10월 10일 날 10시 반에 중요한 징계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가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고
또 조사된 여러 증거들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시연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나와서 대통령으로 제가가 얻어지면 사실 이 지리한 싸움도 이제는 일단락이 내려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전 의원께서는 내일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나올 그 결론이 뭐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방점을 찍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시고요. 그러면 그런 예상이시라면 뭐 지금 여권에서 예상하는 좀 뭐 중징계 쪽으로 뭐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관측한 바에 의하면 징계위가 열리면 내일 중징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은 우선 이게 그 징계위 구성이 굉장히 장관이 그냥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성향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 지점이 어디인가, 징계위가 왜 중요한가 라는 점에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뽑힐 거예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하게 뭐 법률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치적으로 정리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외부인사 그런 분들이 참석할 테고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장관과 대통령의 뜻을 헤아릴 분들로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중징계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제 법관회의가 중요했던 이유가 법관회의에서 당연히 검찰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법관들의 말씀은. 그러니까 법무부와 대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싸우는데 판사들을 안 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양쪽 다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 법원 사찰 문건이 나온 경위를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어떻게 받아서 그걸 법무부로 보내고 법무부에서 다시 그걸 수사 의뢰하는 형식으로 해서 감찰부장한테 보내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진 게 지금 언론 보도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찌고 짜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판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판단 안 하겠다라는 그런 형식이었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 그러니까 뭐 사찰이든 뒷조사 대상이 됐든 간에 판사들이 보기에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봤던 건 또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 장관의 논거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제대로 가면 제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 정도 갖고 윤석열 총장을 중징계 할 수 있겠느냐는 게 상식적 판단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안 자체가 법률적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정치적 사안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징계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찌 될 거겠냐. 그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난 윤 총장이 다시 뭐 가처분 신청을 할지 징계를 받고 나서 재응소를 할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뭐 예상하고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저는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대통령이 중간에서 지난주에 강조했던 거 절차를 지켜라. 그리고 이용구 차관한테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뒤에 법률적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라는 시그널로 법무부는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황선의 출발 새 아침 현재 코너는요. 여의도 실업자들입니다. 실업자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이종걸 전 의원, 신상범 전 의원, 김근인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신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근인 전 의원 또 한 말씀 하셔야죠. 내일 징계 이거 일각에서는 뭐 내일 한 번에 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한 번에 안 끝날 것 같아요. 하루에. 왜냐하면 첫째는 지금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윤 총장이 지금 기피 신청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본안에 대해서 심리가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협의와 표결을 통해서 거쳐야 되는데 아마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윤 총장이 최소한 증인이 3명 이상의 증인 신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윤 총장 측에서 증인 상대로 물어보고 또 법무부에서 물어보고 이러면 아마 증인 한 명당 소요되는 시간도 한두 시간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내일 안 끝나고 뭐 연거푸 잡으면 뭐 모레 곱해 한 2, 3일 이상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지 않나 싶고요. 근데 저는 차제에 그 지금 법원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문제를 좀 치열하게 우리 사회가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보고 문건은
사실은 YTN에서도 누구 아마 기획실에서 사장님한테 보고서 쓰면 다 그렇게 쓸 거요. 삼성에서도 그렇게 할 거고, 뭐 경찰에서도 그럴 거고, 청와대 안에서도 다 그렇게 할 건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걸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한 뭐랄까 사적인 퍼스널한 관계나 퍼스널한 세평을 수집해가지고 이걸 공적 문서 내에 넣는 것이 허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보면 이게 애매해요. 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그 법조인 대관이라든지 법률신문에 보면 여기서 이제 거기서도 뭐 부부관계라든지 어떤 개인관계 이런 것들이 좀 기재돼 있기도 하고 또 윤 총장 측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아예 책자로 이 판사에 대한 세평이나 재판 스타일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그 책자를 사가지고 내기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허용된다고 하고 사실상 대부분 하고 있지만 법 자체의 잣대를 엄밀히 들이댔을 때는 다들 애매해요,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라든지 위키트리 이런 데도 다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법 체계로 우리 사회가 명확하게 논쟁을 통해서 한번 걸러줘야 될 문제인데 이거 안 걸러주면 속된 말로 정권이 때려잡고 싶으면 이걸로 또 때려잡을 수 있고 또 누군가 시비를 걸고 싶으면 이게 시비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상태로 계속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청와대나 각 기관에서 가령 삼성이나 뭐 기업 같은 데서는 제 친구 누구고 누구 아는 사람들 다 전산 입력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인맥 네트워크를 찾아가지고 뭔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어느 판사가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판사는 그 사건에 관해서 이제 판단할 지위가 권한이 이제 주어진 분이고요. 검사는 이제 그 사건에 관해서 조사도 하고 또 광범위한 조사권이 있어요. 우리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는 당해 사건에 관해서 이제 방어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는 공판관여 판사의 어떤 성향을 알 필요는 있죠. 그런데 변호사가 작성한 어떤 판사의 성향 그것과 검사가 작성한 것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판사의 입장 그거는 그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또 어린 아이한테 얘기해도 참 이상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검사는 공판관여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수사기획관실에서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윤 총장이 이게 수사 지시했다 안 했다 조사를 문건을 작성해라 말아 지시를 했다 안 했다는 이제 뭐 징계 절차에서 아마 대면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어요. 근데 검사가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하에서 만들어진 판사의 성향 분석 문건과 변호사를 같이 이렇게 좀 비교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 이번에 또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구 그 법무차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한 것도 그게 과유불급이죠. 무슨 박상기 장관이 민간인 관계에 있을 때 무슨 특혜도 준 적이 없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이용구 차관에게 뭐 사무실을 잠시 거기서 썼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무슨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무슨 뭐 그리고 원전 변호사를 했는데 지금 사임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전 사건이 무슨 이 윤석열 그 총장의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그냥 부추겨 가지고 그걸 언론에 내서 아무튼 힘을 빼고 흔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냥 의도들로 꽉 차 있는 어찌 보면 정말 검찰총장이 이렇게 센지 저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언론의 태도나 이런 것들에도 우리는 좀 정확히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실업자들 시간 토론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뭐 사실 이른바 운명의 주관이라는 그 표현을 언론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공수처법도 이제 개정안도 뭐 오늘 내일이면 뭐 판가름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걸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뭐 징계에도 뭐 빠르면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뭐 또 몇 차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음번에 우리 세 분 만나시면 뭔가 좀 더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때 뵙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